숲 사이로 서거기는 눈이 내리던 겨울,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구대왕이 "에잇, 이제 딸이라는 말 듣기도 싫고 딸아이 얼굴 보기도 싫다. 당장 갖다 버려라. 버릴 아이 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본 이름은 그만두고 별명만 지어주되 바리대기라 하라." 버려진 옥함을 금거북이가 가라앉지 않게 지고 가는데, 이를 천리 안으로 꿰뚫어 본 석가세존이 제자 삼아볼까 하고 찾아봤다가 여자라서 부질없다며 지나가던 노부부에게 수양딸 삼으라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바리공주가 15살이 되던 해, 오구대왕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서역에 생명수만이 살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렸더라도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라며 아버지의 불사약을 구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생명수를 찾아오면 아버지가 나를 딸로 인정해 줄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도 괜찮을까? 나에게 이름을 지어 주실까? 바리공주는 반드시 생명수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보라가 들이닥칠 모양인지 바람 소리가 거세져 바리공주는 땅굴을 찾아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굴 밖으로 나온 바리공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청설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설모야, 잠시만 날 봐줘. 청설모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름이 있어. 내 이름은 세니야. 나는 바리대기야. 바리대기는 버려진 아기라는 뜻인데 왜 바리대기로만 불리고 있니? 아버지가 딸이라고 이름을 안 지어주셨어." "딸이라고 이름을 안 지어주다니.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는데."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생명수를 찾아서 아버지께 드리고 나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거야. 세니야, 생명수 찾는 길을 함께 하지 않을래?" 세니와 바리공주는 신기한 눈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긴 내가 먹이를 숨겼던 땅이야. 근데 땅속에서 호두와 잡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눈사람에게 다가갈수록 냄새가 진해지네. 눈사람님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셨나요? 무슨 이유로 내가 이곳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난 봄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내 안에 씨앗들을 땅 깊숙이 심어주겠니?" "그러면 눈사람님이 망가지잖아요." "하하, 나는 백심이라고 한다. 나는 망가지는 게 아니야. 눈과 물, 공기로 누군가의 속살로 모습이 바뀌는 것 뿐이지." 세니와 바리공주는 눈사람을 힘껏 밀어 무너뜨리고 다독였습니다. 씨앗이 부디 땅속 깊숙이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요. 바리공주와 세니가 올수천 마을에 다다랐을 때 올수천 마을에서는 대지의 신이 화가 나서 먹구름과 번개, 화산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신님, 왜 화가 나셨나요?" "나쁜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 땅에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닌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바리대기는 신의 말을 듣고 사람들 대신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바리대기는 대지의 신이 무서운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신이라는 것을 알리자고 했습니다. 대지의 여신은 바리공주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말이 맞다. 무서운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신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내가 사과의 뜻으로 생명수를 주겠다." 그렇게 바리공주는 대지의 여신으로부터 생명수를 받고 나머지 남쪽 끝에 숨사리꽃과 살사리꽃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공주와 세니는 바다 풍경 건너편 남쪽 푸른빛 도는 섬으로 갔습니다. 푸른 바다와 높고 낮은 오름에 꽃들이 가득한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제주도구나." 바리공주와 세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모여있는 시장,
그곳에는 한 여자 거상이 쌀 300섬을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쌀을 주고 있나요? 저는 김만덕이에요. 겨울 나기가 끝나고 봄 수확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식량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바리공주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상에게 존경을 표하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여위고 내 뜻과 상관없이 기생 김만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기생 김만덕이 아닌 인간 만덕으로 기억되어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어요. 제주도 여자는 섬을 나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육지로 나가 금강산을 보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리공주가 만덕에게 집에 꽃이 피었냐고 묻자 만덕은 자기 집에 핀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꽃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산에서 꼭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바리공주는 붉은 순사리꽃과 노란 푸른 살사리꽃을 가지고 남녘을 떠났습니다. 바리공주는 드디어 불라국에 다다랐습니다. 바리공주 앞에는 병세가 깊어져 벌써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오구대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리공주가 품에서 푸른 꽃을 꺼내 유골을 쓰다듬으니 흩어진 뼈가 스스로 붙고 노란 꽃으로 쓰다듬으니 살이 솟아오르고 붉은 꽃으로 쓰다듬으니 핏줄이 돋고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수를 입에 흘려 넣으니 오구대왕이 숨을 터뜨리며 일어나 바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바리공주는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의 절반을 물려주겠다는 오구대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저승에서 불쌍한 영혼을 인도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오구대왕은 모든 이들이 남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제주의 여성은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불라국은 더 이상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버려지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리공주가 고생하며 가져온 꽃들과 생명수는 단순히 오구대왕만을 살리는 것이 아닌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살리는 데에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바리공주는 이름을 찾는 이름을 가진 이들에게 시를 읽어주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지금 우리 세상의 바리공주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